오늘은 서 있는 곳이 바뀌었죠. 제가 화이트보드를 얼마 전에 달아서 집에 화이트보드 생긴 김에 사실은 이제 제가 다른 사람하고 미팅하고 이러거나 뭐 생각할 때 샀는데 어차피 있으니까 포프TV 만들 때 뭔가 그려서 도움이 되는 거면 그리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오늘은 보안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해볼 거예요. 보안에 전에 얘기한 게 좀 오래됐는데 뭐라고 할까, 최근에 이제 제가 교수 짓을 한다는 거를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교수를 할 때 제가 웹 개발하는 친구들을 좀 가르쳐요. 웹 이제 개발자 하는 코스가 하나 있어서 뭐 가르치고 있는데, 거기서 최근에 보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생각보다 사람들이 보안에 대한 개념이 잘 없구나,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안전하게 보안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기본적인 상식도 없이 그냥 보안하니까 따라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안에 대한 얘기를 몇 번을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할 얘기는 일단 좀 뭐 예전에 다른 뭐 해쉬 암호화 이런 비디오도 만들었지만, 오늘은 과연 보안이, 그러니까 기본적인 개념을 좀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보안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되게 새로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여태까지 있어 왔던 게 컴퓨터로 옮겨간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학생들한테 강연했던 내용과 되게 비슷한 기초로 할 건데, 이야기할 건 그거예요. 그러면 가장 그러니까 보안에 대해 우리가 대비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원칙만 있으면 솔직히 이건 되게 쉬워져요. 근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이제 뭐 컴퓨터 보안, 뭐 인터넷 보안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제가 한글을 잘 못 쓰지만 보안이라고 해놓고, 그리고 우리가 여태까지, 그러니까 뭐 잘 보이겠지? 모르겠다. 보안이라고 써놓고, 그와 똑같이 이제 여태까지 컴퓨터가 아닌 거에서 이제 뭔가 있어 왔잖아요. 그러니까 뭐 보안이라는 거는 보안을 통해서 그럼 얻으려는 게 뭐냐. 보안이 깨졌어요. 해커가 우리 보안을 깨트렸어. 그럼 해커가 얻는 게 뭐예요? 여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는 보통은 금전적인 무슨 보상이라던가 재물을 취득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금전적인 무언가를 가치를 취득하는 거거든요. 뭐 훔치는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은. 그래서 이게 기본인데, 일단 해커들이 일단 뭐 다른 웹사이트를 뚫고 뭐 하려고 하는 게, 근데 모든 웹사이트나 서비스에 금전적인 가치가 있진 않아요. 하지만 거기에는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있거든요. 진짜 오랜만에 한글로 쓰니까 진짜 어색하다. 개인정보가 있어서 이 개인정보를 취득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다시 금전적인 가치를 훔칠 수 있는 계기가 와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컴퓨터 쪽에서 보는 보안에서는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범죄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여기에요. 그에 비해 전통적인 범죄로 따지면 예를 들면은 가장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게 저게 있어요. 도둑질. 그럼 이제 뭐 일단 도둑질이라고 써놨죠. 도둑질. 그럼 도둑질이 뭐냐? 하려는 원칙은 똑같아요. 여전히 금전적인 가치를 훔치는 거예요. 그래서 금전적인 가치를 취득하고 싶은데, 뭐 여기서 물론 개인의 정보를 훔쳐서 또 다른 금전적인 가치를 취득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생각보다 그리 흔한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은 개인적인 정보는 어느 웹 서비스에도 있지만, 남의 집에 들어간다고 해서 거기 반드시 개인적인 정보가 뭐 있긴 있겠지만, 그거를 금전적 가치를 연결할 수 있는 개인 정보가 그렇게 많은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요즘 그 인터넷에 있는 공격은 이 개인정보를 터는 거에 목적에 맞춰 있는 것 같이도 보여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금전적 가치 취득으로 간다고 봐야죠. 그래서 뭐든 간에 우리가 아니지, 전 아닙니다. 해커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얻으려고 하는 건 금전적인 가치라고 본다면, 실제 우리가 얘기하는 요즘 보안 문제, 뭐 보안이 뚫린다는 문제와 전통적인 범죄에서 도둑질이라는 문제는 굉장히 같은 기본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우리가 형법이라는 게 되게 오래 존재해 왔잖아요. 그 형법이 존재하면서 형법은 이렇게 사람을 처벌해야 된다가 전부가 아니라, 그러면 내가 범죄의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은 어떤 일을 해야 될까? 라는 것까지 나와서 이제 나왔던 얘기가 범죄 예방학이라는 게 있어요. 실제 굉장히 오래된 학문이기도 하고
법대에 가시거나 뭐 요즘 로스쿨이겠지만 그런 데 가면은 또 거기서도 범죄 예방학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럼 이걸 또 지우고, 그럼 범죄 예방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범죄 예방학을 알면은 솔직히 보안을 할 때, 컴퓨터 쪽에서 보안을 할 때 어떤 것까지,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어떤 거를 기초로 무슨 일을 피해야 될지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범죄 예방학, 범죄 예방이라고만 하죠. 제가 학문까지는 모르니까. 제가 말도 안 되게 한국에서 법대를 나왔어요. 그래서 법대를 나오면서 범죄 예방을 솔직히 들었어요. 수업에서도 들었고, 뭐 시험 공부를 하면서도 하기도 했고. 근데 재밌는 거는 범죄 예방을 하면은 우리가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그래서 대단히 굉장한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저도 처음 이걸 들을 때도 그랬고, 딱 듣고 나서 아, 왜 이 당연한 거를 나는 몰랐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정말 새로운 그런, 뭐랄까, 내가 모르고 있던 것도 아니고 알고 있던 건데 이게 정말 범죄 예방학의 중심이라는 걸 몰랐던 것 같아요. 일단 범죄 예방에 대해서 얘기해보죠. 그러면 제가 그랬잖아요. 일단 이 범죄 예방, 뭐 도둑질이나 지금 보안을 막는 거나 똑같은 개념으로 시작을 하는 게 맞다고. 그럼 도둑질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여기 저희 집이 있어요. 저희 집이 있고 아주 훌륭한 저 집이 있고, 그리고 제 이웃집에 이름을 쓰죠. 포프라는 사람이 여기 있고, 이웃집에 똑같이 생긴 집, 왜냐면 이웃이니까 되게 비슷하게 생긴 집에 저스틴이라는 친구가 살아요. 예를 들어서 저스틴. 근데 자 이제 저스틴 집이 조금 크긴 하네요. 뭐 어쨌든 저스틴 집이 돈이 많다고 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도둑이 한 명이 있는 거예요. 도둑이 한 명이 집을 털고 싶어 해. 얘 이름은 바네라고 하자. 제 친구니까. 바네란 친구가 이 동네에 왔어요. 아, 도둑질을 해야겠다. 어느 집을 털을까? 이 상황에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만약에 본인이 이 사람이라면 뭐 바네도 보고 있겠지만 어떤 집을 털 것 같아요? 모르죠? 왜냐하면은 뭐 어느 집을 털어야 뭐가 더 가치가 있는지도 모르고 어느 집이 털기 쉬운지도 모르니까. 그럼 확률은 50% 50%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요즘 밖에 바네 같은 놈이 돌아다니고 있어. 그래서 뭔가 우리 집이 털릴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우리 집이 털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굉장히 간단해요. 이게 범죄 예방학의 기본이에요. 우리 집 문을 철문으로 바꿔요. 철문. 왜냐하면은 저스틴맨 집은 문이 나무 문이야. 발로 차면 부러져. 철문으로 바꾸면 안 부러지거든. 그래서 우리 집에 철문을 설치했어요. 그럼 바네가 딱 봤을 때 밖을 걸어 다니는데 이 집은 들어가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 그에 비해 그 옆집은 되게 들어가기가 쉬워 보여. 그러면 옆집으로 가야겠다. 그래서 이 집을 들어가면 100%까지는 아니겠지. 한 90%까지 올라가요. 그럼 저는 범죄를 예방을 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범죄 예방의 1번 규칙이 뭐냐면 솔직히 되게 간단해요. 이웃집보다 우리 집이 이웃집보다 좀 더 어려우면 돼. 이게 전부예요, 사실은. 그럼 똑같아요. 저스틴이도 봤어. 우리 집 철문을 설치했는데 자기 집이 털릴 것 같아. 철문으로 바꿔. 그럼 50도 50이거든요. 그쵸? 그 다음에 그럼 50도 50도 마음에 안 들어. 나는 내 창문에 쇠창살을 달 거야. 왜냐면 나는 쇠창살이 없으니까, 포프는. 그러면 이제 바네란 놈은 우리 집에 더 올 가능성이 높아져요. 이게 전부예요, 사실은. 범죄 예방이라는 거는 내가 피해자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정말 단순하게 생각하면. 개인적인 입장에서 범죄 예방학, 사회적인 입장도 아니고 뭐 경찰들이 하는 범죄 예방이 아니라 개인의 입장에서 범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남들보다 털기 어려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또 막 이렇게 쇠창살 달고 뭐 하고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거는 새콤 하나 달고 우리 집엔 새콤이 있어. 우리 집엔 불독이 있어. 개를 못 그려. 개민가? 불독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결국 이런 걸 통해서 옆집보다 내가 더 털기 어렵다를 말하는 게 전부거든요. 범죄 예방의 기본이 그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 좋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스틴이 나보다 돈을 많이 버니까 얘는 집에 세콤도 달고 불독도 있고 막 총을 든 미안해요. 총을 못 들어서 총 든 사람도 경호원도 한 3명씩 고용을 했어. 그러면 이 집 100% 안 털릴까? 현상 이거로 보면 그래요. 왜냐면 반에는 내가 봤을 때 이 집은 뭔가 어려울 것 같은데 이 집은 털기가 쉬워. 이 집 가서 털 거야. 그러나 예외가 하나 있어요. 저스틴이 갑자기 트위터 내가 새를 그리고 싶지만 새를 못 그리니까 트위터에 트위스터를 쏴요. 나 요번에 금괴 500개 샀다. 집에 금괴 500개 있는 사진을 올려. 금괴 하나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가격이 잘 모르겠지만 한 3억? 4억 할 거예요. 아니 더 클 수도 있어요. 제가 잘 몰라요. 가격을. 3억이라고 했어도 가격 5개면 1,500억이에요. 아니 2,000억일 수도 있고. 그럼 얘는 집에 1,500억에서 2,000억이 있는 거야. 그럼 이 순간 되는 순간 반해가 이 집을 들어가 털까? 안 털어요. 왜냐면 얘는 잔챙이거든. 반해는 무서워. 그래도 내 집을 털 거야. 그쵸? 그러나 거기는 또 다른 도둑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굉장한 대도. 예를 들어 환용이라고 합시다. 이분도 제가 아는 분인데 죄송합니다. 이분은 이런 챌린지를 좋아해. 그리고 2,000억이 있으면 이 사람이 40명이 경호원을 쓰던 말든 나는 어떻게든 뚫어서 이 2,000억을 훔쳐야겠어. 왜냐하면은 그만큼 돈이 엄청나고 나는 그만큼 목숨을 걸어서 뭔가 큰 거를 이루고 싶어 해. 그럼 얘는 절대 환열로 썼네. 미안해요. 환용씨인데 절대 우리 집에 안 와요. 저스틴 집에 가요. 왜냐하면은 돈이 많으니까. 이게 되게 웃긴 거예요. 범죄 예방학에서. 그래서 범죄 예방의 두 번째는 타겟이 되지 말자. 이게 일단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우리 집이 내 집보다 먼저 털리게, 상대 집이 옆집이 우리 집보다 먼저 털리게 하자.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괜히 쓸데없이 자랑하지 말자. 괜히 눈에 금칠하지 말고, 괜히 막 지붕을 다이아몬드로 덮지 말고, 그러면 사람들이 보면 얘네 집은 돈이 많구나. 어떻게든 털어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대도이신 분들. 이게 되게 재밌어요. 이게 도둑에서만 이런 거 같죠? 실제 보안에서도 똑같아요. 제가 목이 많이 잠기네요 오늘. 보안에서도 이게 똑같아요. 보안에서도 내 웹사이트보다 그 옆에 있는 웹사이트가 털기 쉬우면 거기가 먼저 털리고요. 왜냐면 그 쉬우니까. 근데 내 웹사이트에 엄청나게 막 자랑을 해. 내가 세상 최고의 보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너네 해커들은 나를 절대 못 뚫어. 그걸 말하는 순간 해커들은 열심히 뚫고 싶어 해요. 얼마나 중요한 정보가 있길래 보안을 저렇게 할까? 내가 못 뚫는다고? 내가 그것도 못할 것 같아? 그리고 자극을 받아요. 왜냐면 나는 도전을 좋아하거든. 여기서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서 한 가지를 아셔야 돼요. 웹 개발을 하시는 분도 그렇고 보안회사를 하시는 분도 그래요. 자, 이제 보안회사나 웹 개발을 하시는 분들을 이제 우리라고 해보죠. 펜이 안 나와. 다른 펜 써야겠다. 색을 바꿀게요. 자, 있어요. 여기에 이제 우리, us 있고 여기가 이제 해커가 있어요. 이 둘의 차이점은 뭘까? 이 둘의 차이점은 되게 간단해요, 사실. 일반적인 사람들, 개발자들, 돈 받고 개발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보안회사 하시는 분들, 저희는 이제 인생이 있어요. 우린 인생도 즐겨야겠고, 그쵸? 친구도 만나야겠고. 해커이신 분들은 이런 거에 별로 또 재미없으신 분들이 많아요. 이분들은 시간이 많아요. 저희가 5시간 걸려갖고 보안 막는 거, 이분들 50시간 걸려갖고 뚫어요. 이길 방법이 사실 없어요. 저희가 좋아하는 거, 저는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저희가 좋아하는 거, 일반적인 사람이 좋아하는 거, 저희는 인생의 평화를 좋아해요. 평화로운 생활이 좋아. 그냥
계속 똑같은 게 지속이 되고 큰 문제 없이 지속이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해커가 좋아하는 거, 도전을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웹사이트가 정말 안전해, 내가 금괴가 500개가 있어 라고 말하는 순간 이 사람들은 도전을 봐요. 그럼 엄청난 시간을 퍼부어서 그걸 뚫고 말아요. 그리고 실제 굉장히 많은 보안 웹사이트가 뚫리는 이유가 얘네들을 자극했기 때문에 뚫려요. 이 사람들을 자극하지 않으면 별로 신경을 안 쓰거든. 그럼 딴 새를 뚫으면 되는데 괜히 나가고 나 잡아봐라 이래서 잡히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고, 여기까지 말하면 되게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 우리 집이 이웃집보다 강하고 이제 타겟이 되지 말아야 돼. 여기까지는 좋아요. 여기까지는 정말 좋아요. 여기까지는 범죄 예방, 전통적인 방식의 범죄 예방이었는데, 그리고 뭐 사실은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아무리 내가 집이 훌륭하게 보안이 돼 있고 아무리 내가 자랑을 안 해도 결국에는 털리려면 털려요. 그래서 할 말이 난 언젠간 털린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걸 수도 있어요. 특히 보안 쪽에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아무리 범죄 예방을 하기 위해 옆집보다 우리 집을 강하게 만들고 정말 검소하게 사는 척을 해. 내 집에 금괴가 1000개가 있더라도 저는 풀만 먹고 살아요. 이러면서 정말 열심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 수 있는데, 문제는 결국에는 누군가 털려면 털려요. 털릴 확률이 적어지는 거지. 그래서 범죄 예방이라는 거는 범죄 예방의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범죄를 줄이는 거예요. 범죄 최소화의 개념이지 범죄를 완벽히 예방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세 번째, 난 언제가 털린다는 얘기를 한 게 뭐냐면, 실제 도둑질이었을 때는 털리면 돈이 뺏기고 끝이에요. 그죠? 그게 전부예요.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보안 쪽에서는 털리면은 개인정보를 통해 다른 걸 추가로 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도둑질은 털리면 그래, 재수가 없는 거지 끝이지만, 보안 쪽, 컴퓨터 보안 쪽에서는 개인정보가 털리면 그때부터 그게 더 큰 거야. 그래서 보안 쪽에서는 털렸을 경우 이 가져간 정보를 가지고 나쁘게 못 쓰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까지가 중요시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비디오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거예요. 범죄 예방 1번, 2번 제일 중요한 거. 우리 집을 남집보다 튼튼하게 만들자. 옆집을 털리게 만들자. 어차피 피해자가 있을 거라면 네가 해, 난 싫어, 이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괜히 일부러 나서갖고 설레발해갖고 타깃이 되지 말자예요. 세 번째는, 아마 제가 비디오를 이 시리즈를 계속 만들게 된다면 한 세 번, 네 번째 이후에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DB가 털릴 경우에 개인정보가 그래도 누출이 안 되게 어떻게 하느냐, 이 얘기겠죠. 제가 볼 때는 은근 시간을 많이 쏟은 것 같으니까 제가 보안 쪽 첫 번째 얘기는 범죄 예방의 원칙에서 끝낼게요. 그리고 다음 주에 나갈 비디오에서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패스워드를 써야 가장 내가 보호가 될까? 어떤 게 가장 훌륭한 패스워드인가라는 그런 논란이 있는데, 생각보다 우리가 사람들이 굉장히 엉뚱한 업계라고 해야지. 업계에도 굉장히 엉뚱한 프랙티스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까지. 포표였습니다.